개발자 연봉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연봉 보는 사이트에 대표적 두 개가 있습니다. levels.fyi 그리고 glassdoor라는 두 사이트가 있는데 사이트 둘 다 사람들이 직접 입력한 연봉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사이트인데요. 사람들이 직접 입력하고 어떤 검증의 절차가 있지는 않아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그냥 레퍼런스로 사용하기 좋은 정보들입니다. 일단 두 사이트의 장단점을 비교하자면 levels.fyi는 UI가 보기가 편해요. 회사들, 지역, 포지션, 레벨별로 한 번에 보여줘서 편하고 좀 커뮤니티가 연봉 보는 사이트 중 큰 편이다 보니까 많은 회사 포지션 그리고 연봉 정보들이 있어서 정보를 한 번에 찾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굳이 뽑자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게 진짠가 하는 의문이 생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단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직접 입력하는 시스템이고 검증 절차가 없기 때문이지 levels.fyi만의 단점은 아닙니다. glassdoor라는 사이트의 장점도 회사별로 포지션이 나열되어 있고 연봉 정보가 보기 좋게 디스플레이 된다는 건데요. 단점은 glassdoor는 아무래도 잡을 찾아주고 회사 리뷰하는 것이 더 목적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UI가 연봉만 보기에는 조금 불편하고 로딩하는 데 조금 느립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이트 이외에도 몇 가지 사이트가 더 있는데 대충 저런 식으로 사람들이 직접 입력하고 그 데이터를 나열해서 보여주는 식이 대부분이라는 점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연봉을 보기 위해서는 levels.fyi가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걸로 연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개발자, PM 등 뿐만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포지션의 연봉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포지션을 내가 찾고자 하는 포지션을 선택하고 그 포지션 레벨에 따라서 연봉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은 개발자 연봉을 회사마다 이렇게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등에서 얼마 받는지 보고 싶다 라고 필터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보시면 각 회사마다 레벨 시스템도 또 달라요. 그래서 각각 칸들이 다르다는 거를 볼 수 있는데, 마소는 팽에 비해서 레벨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마소는 신입 레벨이 59, 구글은 L3, 아마존은 L4, 페이스북은 E3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레벨이 더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도 하는 일은 저 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보통 개발자 연봉은 베이스 샐러리, 스탁 그랜트 그리고 보너스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 베이스 샐러리는 말 그대로 내가 현금으로 받는 연봉입니다. 보통은 2주에 한 번씩 나눠서 월급 형태로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이스 샐러리가 10만 불이에요. 그러면은 10만 나누기 12, 왜냐면 12개월이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나누기 2를 합니다. 2주에 한 번씩 받아서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세전에서 4,167불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2주에 한 번씩 받게 되는 셈인 거죠. 이제 저기서 세금도 뜯기고 401k 이런 것도 뜯기고 하다 보면은 또 거의 저기에 3분의 1 정도는 깎여서 통장에 들어오게 되지만 저런 식으로 이제 베이스 샐러리는 받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스 샐러리는 레벨마다 또 이제 오피스 위치에 따라서 맥스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로 치면 L3가 L4보다는 무조건 적게 받아요. 더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같은 오피스에서 일한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이라면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에 따라서 연봉이 측정되고 세금도 그 주소에 따라서 맞게 됩니다. 재택근무자들의 연봉 측정은 지정된 오피스에서 일하는 분들보다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지정된 오피스가 있는 직원들만을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베이스 샐러리 다음에 스탁 그랜트는 1년에 한 번씩 보너스 형태로 나오는 주식을 뜻하는데요. levels.fyi가 보여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per year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 그랜트를 사인원 보너스로 10만 불을 또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4년에 걸쳐서 받는 거예요. 스탁 그랜트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사인원 스탁 그랜트,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보너스 스탁 그랜트입니다. 사인원 스탁 그랜트는 입사하면서 사인할 때 보너스 형태를 주는 주식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4년에 걸쳐서 주식이 베스트되는 형태고, 그냥 보너스 스탁 그랜트는 입사 후에 1년에 한 번씩 주는 보너스로 받는 주식입니다. 보너스 주식도 이제 바로 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베스트되는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들이 계속 나눠서 줘야 직원들이 쉽게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사가 많이 직원들을 잡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너스는
성과에 따른 현금 보너스입니다. 주식 보너스와 다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보너스 금액을 한 번에 수령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회사마다 이제 보너스 액수는 다르지만 이제 보통은 연봉의 10에서 15%를 받는데요. 레벨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보너스 퍼센티지도 더 높아지고 팀과 팀이 속한 부서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서 보너스가 지급됩니다. 팀이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기여도가 좀 높다면 보통보다 좀 높게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우리 팀 재정 상태가 좀 좋지 않으면 다른 팀들보다 연봉의 그 보너스 퍼센티지가 좀 낮아질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난 이유가 이 보너스가 낮아 장난이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구글로 저는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은 오피스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피스 지역의 물가를 조금은 반영을 해서 연봉은 측정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시애틀이라는 곳에 보통 원베드 아파트는 500에서 600 스퀘어 피트, 한국 평수로 하면 한 15에서 20평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이게 이제 월세로 적게는 2,000불, 그리고 많게는 3,000불까지도 하는데요. 보통은 한 2,000에서 2,500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00은 좀 요새는 싼 편이고 보통은 2,200 정도 하고 이게 이제 파킹비랑 막 유틸이라고 해서 쓰레기 내는 비용 뭐 이런 것도 미국은 따로 내는데 그런 거를 포함하지 않은 비용이에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한 2,000불, 2,200 정도 렌트 그 월세에서 산다고 하면은 아마 한 2,500 정도를 달달이 빠질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하나로 치면은 진짜 뭐 25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나가는 건데요, 한 달에. 연봉이 좀 높아야겠죠. 그런 일단은 집에서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려면 연봉이 좀 높아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돈이 빠지기 때문에 통장에 남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물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뭐 룸메와 같이 사는 것도 방법이고 방법은 다 있습니다만 그냥 물가가 저렇다는 것 그리고 연봉이 높은 이유는 저런 물가를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애틀 말고 구글 본사가 있는 마운틴 뷰라는 이제 실리콘밸리 그 지역은 물가가 미국에서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인데요. 시애틀도 미국에서 집값 물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 5위에서 10위 안에 드는 편인데 실리콘밸리는 시애틀의 한 1.5배에서 2배까지도 이제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오피스를 통틀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연봉 중 가장 높은 오피스 중 하나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봉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그만큼 내 통장에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과 이런 것도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주에 속한데 여기는 그 인컴택스가 없어요. 근데 실리콘밸리는 인컴택스도 그 주에서 떼는 세금이 따로 있고 나라에서 떼는 세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만 해도 더 많이 떼이고 물가도 높고 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그렇다 지역마다 다르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버설 FY를 통해서 미국 개발자 연봉 찾아보는 법을 좀 같이 봤는데요. 이 사이트를 유용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일단 연봉 내고를 할때 아니면 내가 원하는 회사에서 연봉을 얼마나 주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어디인지 찾아보고 싶을 때 그리고 개발자, PM 이외에 또 무슨 직업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연봉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 개발자들도 물론 다 열정을 갖고 일하는 분들이고 좋은 회사에서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이제 파이어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연봉 올리는데 엄청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사이트에서 내 연봉을 측정을 잘해서 뭐 이직도 자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학생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일단 첫 입사하기 전에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연봉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이트를 보면서 연봉 내고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봉 내고하는 법은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 토픽이라서 다른 영상에서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바라보는 연봉이라는 건 연봉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회사에 많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work-life balance가 완전 안 좋은데 연봉이 높다 근데 나는 그게 괜찮다 하면 뭐 그게 그분한테는 괜찮은 거겠죠. 하지만 내가 워라밸이 중요한데 연봉은 뭐 이 정도까지는 낮춰줘도 괜찮다 하면은 뭐 그게 또 괜찮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위치, 뭐 결혼을 했는지 아이가 있는지 내가 싱글인지 등 뭐 그런 것과 커리어적인 위치
내가 신입인지 경력직인지 아니면 시니어급 레벨이 됐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신입이고 싱글이라면 시간이 많고 해서 내가 정말 개발자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 라고 생각이 들면 돈을 많이 받고 정말 일만 하면서 살아도 괜찮다는 사람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뭐 엄청 많이 배울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런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 나는 뭐 싱글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난 취미생활도 해야 하고 일에만 너무 치중돼서 살기 싫다 하면은 연봉을 좀 낮게 받더라도 그런 나한테 여유적인 시간을 줄 수 있는 회사와 팀을 좀 고려해서 입사하는 게 좋겠죠. 저도 아직 일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직을 2번 하면서 느낀 점은 연봉을 너무 쫓는 것보다는 내 실력을 키우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은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뭐 근 5년, 10년 동안 돈을 바짝 벌어서 그 돈으로 은퇴를 하겠다라는 분이 아니라면 좀 여유를 가지고 내 실력을 좀 키우는 데에 다시 또 뒤돌아보고 그런 개발자가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요새는 이제 개발자가 너무 많아서 넘쳐난다고 하는데요. 좋은 개발자는 회사들이 모셔간다고 하죠. 그만큼 실력 있는 개발자는 몇 프로 안 된다는 말인데요. 저도 그렇고 저의 영상들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꼭 실력을 먼저 다져서 회사에서 원하고 꼭 필요한 개발자가 되시는 걸 목표로 공부하시고 일하시면 언젠가는 원하는 걸 이루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연봉 보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저렇게 연봉을 보는 사이트도 있고 아직 일을 시작 안 한 대학생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 개발자를 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더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렇게 뭐 레벨사 FYI에 보면 연봉이 엄청 높아 보이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검증 없이 그냥 정보 입력하는 시스템이라서 가끔은 보면은 사람들이 잘못 입력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프에서 보면 아까도 봤듯이 말도 안 되게 그래프에서 벗어나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이유로 저런 사이트에는 100% 신뢰하는 것보다는 그냥 레퍼런스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모두 실력 있는 개발자가 되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서 원하는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에서 원하고 필요한 개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영상으로 나중에 또 찾아올게요.